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그랬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자리나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군 핵심 지휘부도 윤 대통령을 내란 총지휘자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던 대통령이 실제로는 마치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증언과 배치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했다고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한 지시라며 폭로했습니다. 봤지,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군부대 안 지하 벙커가 구금시설로 고려됐다는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석 변호사는 경보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동원된 무장군인은 확인된 것만 700여 명에 이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1920발의 실탄을 가져갔다고 어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윗선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요 인사 체포와 국회 봉쇄에 나선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안 했다는 말을 언제 했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쯤 공수처에 나오라고 할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뒤 첫 출근길인 오동훈 공수처장.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검찰 합동수사 제안 거절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달라고 한 이유 뭡니까? 윤 대통령 출석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대통령은 어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내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과 협의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정확히 언제 줄지, 전부 다 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사 주도권은 검찰이 쥐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신병도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사를 좁혀가려면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현재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인력은 50여 명, 100여 명의 검찰, 150여 명의 경찰과 비교해 턱없이 적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가 한 명도 없고
기소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한 건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력과 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보다 공수처를 수월하게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 측은 모든 인력을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 투입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결국 검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인지가 윤 대통령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사유로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들었는데요. 이제 관심의 초점은 올해 말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로 쏠립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6개 법안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6개 법안 모두 지난달 말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인데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사실상 여당 논리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여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수웅입니다.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형량은 7년 8개월로 1심보다 다소 낮아졌는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쌍방울이 북에 보낸 걸로 인정한 394만 달러를 항소심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한 불법 자금으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명목 23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모두 불법 자금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4년 동안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2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이른바 연호회 술파티 등 검찰 회유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무죄를 다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의미냐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봅니다. 공범들
검사실에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이 인정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를 이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이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기피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사필 규정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사법방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신속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소위 윤핵관 인사들 중심으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비선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핵관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한홍 의원은 건진법사와 개인적인 친분은 있지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를 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정치자금 왜 받았습니까?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에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 영천시장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빌미로 1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윤한홍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 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건진법사가 친분을 과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윤핵관으로 불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전 씨는 일단 윤 의원에게 한 푼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MBC와의 통화에서 2018년 당시 전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돈을 받은 건 전혀 모르는 일로 제 이름을 팔고 다닌 것 같다며 전 씨가 건진법사라는 것도 지난 대선 때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나를 구속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을 꺼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1대를 압수해 통화 기록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진술에 따라서 건진법사 의혹 역시 여권 핵심부를 향해 빠르게 번져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